자, 그 다음에 40번 녹화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도 오답률이 11위, 오답률이 11위, 오답률이 51%였네요. 51%. 정답률은 48%. 어쨌든 간에 오답률이 높았다. 근데 해석이 막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서 해석 쭉쭉 하면서 갑시다. 다음에 가봅시다. 셀프 익스페리멘테이션 하니까 자기 실험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요. 자기 실험 그리고 전통적인 실험 둘 다 보스니까 둘 다 가능할 때 저는 종속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묶어요. 가능할 때 전치사 명사고도 좀 자주 묶는 편이고 굳이 끊어서 해석하지 않고 묶어서 해석해도 되잖아요. 그것들 사이에서의 차이점, 그것들은 당연히 얘네 둘이겠죠. 얘네 둘. 그것들 사이에서의 차이점은 종종 닮는다. 뭐를 닮아? 어떤 차이점을 닮는데. 근데 뭐와 뭐 사이에 차이점을 닮느냐? 배움. 그리고 뭐 쇼잉이니까 보여주는 것. 배우는 것과 보여주는 것. 배우는 것과 보여주는 것 사이의 차이점과 닮는다. 즉, 자기 실험은 더 좋다, 더 낫다. 뭐 하는 데에 더 좋냐면, discovery, 발견에는 더 좋대. 발견에는 더 좋아. 하지만 더 나쁘다. 뭐에 있어서. For convincing others that the solution is helpful or the answer is correct. 여기까지 하고 종속절을 이렇게 묶어볼 거야. 하지만 더 나쁘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더 나쁘대요. 뭐를 설득시켜? 이것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예요. 대절을 설득시키는 거. The solution is helpful. 그 해결책이 더 도움이 된다거나 또는 그 대답이 맞다라고 설득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더 나쁘대. 그럼 우리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기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자기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에 더 좋대. 발견에 더 좋다. 발견 better 하다. 하지만은 설득시키는 거, 남들을 설득시키는 거에서는 worse 하다고 했죠? 전통적인 실험보다 worse 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자면 물론 most scientists want to do both.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 두 개 다 모두 하는 것을 원한대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둘 다 하기를 원한대. 즉 무언가를 발견하는 거, 이게 자기 실험할 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무언가를 발견하는 거, 그리고 그들의 발견, 여기서 나온 그들의 발견에 대해서 남들을 설득시키는 거. 그래서 convince A of B 하면은 B에 대해서 A를 설득시키다. 그들의 발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 둘 다 하고 싶어 한대요. 설득시키는 게 전통적인 실험이겠죠. 트레디셔널한 익스페리먼트겠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consider ing 하면은 ing 하는 것을 consider 고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고려해야 된다. 뭐 하는 것을 doing both self experimentation이었는데 여기서는 또 원치가 않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conventional ones, 여기서 ones는 당연히 이거겠죠. experiment, 실험들 대명사로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실험 그리고 전통적인 실험 둘 다 하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래서 자원의 the best use, 최고의 사용은 자원의 가장 좋은 사용은 may often be, 종종 보호일 수도 있다. 종종 자기 실험일 수도 있다. 근데 어떤 자기 실험이냐? 여기서 원수도 당연히 이거를 받고 있는 거겠죠. 굳이 뭐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고요. 종종 자기 실험일 수도 있다. 근데 어떤 자기 실험이냐면 followed by conventional ones. followed 하면 뭐야? 뒤따르는 이런 거죠.
근데 뭐에 의해서 뒤따라지는 거야? conventional ones, 전통적인 실험이 뒤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먼저 한다는 거야. 자기 실험을 먼저 해서 발견을 하고 그 뒤에 conventional ones, 전통적인 실험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자원의 가장 좋은 사용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뒤따른다는 게 자기 실험보다 먼저 전통적인 실험을 한다는 게 아니라 뒤따른다는 게 뭐야? 뭐 달리기를 해요. 1등. 아, 2등이 지금 1등 뒤를 따르고 있어요. 하면 2등이 그 1등보다 뒤에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1등이 선행한다는 거잖아. 1등이 선행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실험이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전통적인 게 뒤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자기 실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통 실험 하자. 그게 바로 자원의 가장 좋은 사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begin it은 뭐뭐로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구자는 자기 실험으로 시작한대요. 자기 실험으로 시작한대요. 이걸 먼저 한다는 거겠죠? 이걸 먼저 한다는 거겠지? that 이런 거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굳이 해석하자면 뭐 그것은, 그리고 if all goes well, 모든 것이 잘 간다면, 그러니까 잘 진행이 된다면 이런 뜻입니다. 잘 진행이 된다면 큰 효과를 발견한다. 큰 효과를 발견한다. 그리고 또는 생성하고 제거한다. 많은 가설들을. 그러니까 자기 실험을 연구자들이 먼저 한다는 거야. 자기 실험을 먼저 하면은 이 과정 중에서 라이즈 이펙트, 큰 효과를 발견하고요. 큰 효과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가설들을 생성하거나 아니면은 지운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잠깐만. 왜 find 단수동사 복수동사가지? 그럼 이렇게 봐야겠다. 여기서 that은 중요한 대신에 이거는 그냥 주격관계대명사로 볼까요? 주격관계대명사 대시고요. 이거는 그냥 주격관계대명사 안에 있는 그냥 종속절 정도로 보시고, 그러면은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가 뭐야? experimented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find가 오지 않은 겁니다. 얘가 선행사를 받고 있는 거니까, 얘가 즉 주어니까 복수동사를 쓴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보자면 뭐뭐 하는으로 해석해도 되고, 근데 방금 저는 문장을 두 개로 나눠서 끄는 건데 어쨌든 뭐뭐 하는으로 해석해도 돼요. 완벽한 해석을 보여드릴게요. 연구자들은 자기 실험으로 시작한다. 근데 어떤 자기 실험? 그 모든 것이 잘 풀린다면 큰 효과를 발견하고, 그리고 또는 많은 가설들을 생성하고 지우는 그런 자기 실험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문장을 두 개로 끊어서 해석해도 돼요. 문장을 두 개로 끊어서 해석해도 된다. 숨이 막 차지? 탐색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색적이고, 이거는 이론을 세우는 이런 형용사, 이론을 세우는, 이렇게 슬래시가 있으면 형용사, 이론을 세우는, 그 다음에 페이스 하면은 단계 이런 뜻이죠. 단계. 이러한 탐색적이고 이론을 세우는 단계는 일형식 동사 지속된다. 뭐 할 때까지? 편리한 해결책, 솔루션 또는 대단한 효과가 발견될 때까지는 이러한 탐색적이고 이론을 세우는 단계가 지속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탐색적이고 이론을 구축하는 단계가 즉 뭐야? 자기 실험이라는 거죠. 그게 뭐 컨비니언트한 솔루션하고 라지 이펙트가 발견될 때까지는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고 나서 연구자들은 자기 실험을 사용한다. 그러고 나서 연구자들은 자기 실험을 사용한다. 뭐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시디어, 절차적인 매개 변수를 찾기 위해서. 그 얘가 뭐냐? 매개 변수라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매개 변수라고 하면 뭐냐? 매개 변수라고 하면 뭐냐? A라는 어떤 사회 현상이 있는데 이게 막 변해. 계속 막 이렇게 변해. 근데 이게 뭐에 의해서 변하는지 나타내는 이런 애들을 다 매개 변수, 즉 파라미터라고 해요.
어떤 특정한 i를 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파라미터, 그 매개 변수이다. 뭐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런 애들이 종속 변수겠죠. 이런 애들이 독립 변수인 거고, 즉 이런 애들이 y라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x라는 거고, 어쨌든 간에 뭐를 변화시키는 거, 그게 바로 파라미터,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줘요. 지속 시간 또는 날짜의 시간 또는 뭐 강도, 이거 하루 중 시간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또는 강도, 이런 것들과 같은 거. 근데 그 매개 변수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대절도 있네. 근데 그 매개 변수는 어떤 매개 변수냐? 어떤 매개 변수냐? 솔루션, 어떤 해결책을 옵티마이즈, 최적화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매개 변수를, 절차적인 매개 변수를 찾기 위해서, 그런 매개 변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셀프 익스페리먼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올리된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뭐 오직 그런 후에야, 오직 그러고 나서, 이런 뜻이니까 오직 그런 후에야. 올리 같은 애들은 부정어 취급을 하잖아요. 영어에서 올리 같은 애들은 어떤 취급한다고요? 부정어 취급을 해. 이런 애들이 맨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원래 주어 동사 이렇게 멀쩡하게 쓰는 거를 동사를 도치시키죠. 근데 여기서는 조동사가 도치된 걸 볼 수 있네요. 네, 문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어쨌든 간에 우린 해석은 그대로 하면 돼. 오직 그런 후에야 연구자는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begin이랑 붙어 있었을 것이니까 시작할 것이다. 뭐를? 전통적인 실험을 뭐 하면서 최적화된 어떤 파라미터, 매개 변수들을 사용하면서 오직 그런 후에야 뭐 전통적인 실험을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 요약문도 해석해볼까요? 일단 요약문 해석하기 전에 결국에는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던 글이냐, 자기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에 더 좋아. 하지만 남들을 설득하는 것은 더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필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같이 읽어보자면, 캡처를 하고 나중에 필기해도 돼요. 설명이 더 중요해서. 아니면 지금 멈추고 필기하고 들어도 되고. 발견하고 탐색에 유리한 자가 실험이라는 게 있었고, 여기 있어. 그대로 우리 찾아볼까? 찾는 게 중요해. 그래, 어디 있었는지. 거기 숨이 차냐? 여기 발견에 배럴한 자가 실험이 있었고, 그리고 타당성과 유용성을 설득하는, 여기 타당성, answer is correct, 타당성, 그 다음에 유용성,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convincing, 설득하는 이 전통 실험이 있었는데, 결국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사용하는 건데, 순서가 중요해. 자가 실험 후에 전통 실험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다. 왜 이걸 이렇게 내용을 자세하게 하고 있느냐? 내용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그렇겠죠. 내용이 살짝 어렵고 순서적인 내용이 있는 글이다 보니까, 어떤 순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글이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이제 문제에 나올 수도 있다. 영어로 선지가 나오면 매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자가 실험을 먼저 하자. 손쉬운 해결책이나 큰 효과를 발견. 여기 자가 실험을 먼저 시작하는데, 이 자가 실험이 어떤 자가 실험이었어? 큰 효과나 아니면은 많은 가설들을 지우고 생성하는 그런 큰 효과를 찾거나 많은 가설들을 지우거나 생성하는 그런 자가 실험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탐색적이고 이론을 세우는 단계는 유지가 된다고 했어. 뭐 할 때까지? 손쉬운 해결책, convenient solution, 편리한 해결책이니까 손쉬운 해결책, 또는 large effect가 발견될 때까지니까 자가 실험의 끝은 결국에는 손쉬운 해결책이나 큰 효과를 발견할 때까지 지속이 된다는 거겠죠. 그게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절차적인 매개 변수를 찾기 위해서 뭐 이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절차적인 매개 변수를 찾아서 최적화시키겠죠. 최적화시키고 나서 오직 그러고 나서 리서처들, 연구자들은 시작할 것이라고. 뭐를? 전통적인 실험을 뭐 하면서?
그 최적화된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최적화된 파라미터 즉 조건을 사용해서 전통적인 실험을 시작한다 하면 되겠죠. 매개 변수가 즉 조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약문 나왔던 것도 해석해볼까요? 뭐 이게 학교 그대로 나올 거라고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결국엔 이 글에 대한 요약이니까. 자기 실험이 뭐뭐하기 때문에 as, because 다 들어갈 수 있죠. 자기 실험이 탐색에 얼수티드니까 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숫이 뭐뭐에 적합하다라는 타동사거든. 그래서 얘가 타동사로 쓰이기 위해서는 뒤에 목적어가 안 와요. 그냥 바로 exploration 했어야 됐어. 근데 얘가 수동태가 됐네. 그러니까 전치사가 온 거다 정도만 알아둡시다. 어쨌든 간에 be suited to 하면은 그냥 뭐뭐에 적합하다. 어휘로 알아둬도 돼요. 자기 실험이 탐색에 적합하기 때문에. 근데 뭐인 반면에 종속절 안에 또 종속절이 들어갔어요. 전통적인 실험이 validation, 이게 바로 타당성이에요. 타당성 또는 검증이라는 명사입니다. 타당성 또는 검증. 타당성을 제공하는 반면에 전통적인 실험이 타당성을 제공하는 반면에 어떤 탐색, 즉 발견, 탐색에 자기 실험이 되게 잘 유용하기 때문에, 적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기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여기가 해석이 좀 어렵겠네. 이거 의미상 주어예요, 얘들아. 의미상 주어고 이게 투부정사, 즉 이게 보호입니다. 이게 동사고 precede라는 동사를 좀 알아둘까요? 이거는 뭐뭐에 선행하다? 뭐뭐를 선행하다 좀 이상한데? 뭐뭐에 선행하다. 어쨌든 간에 바로 목적 온 거 보니까 삼형식 동사인 거 보죠? 뭐뭐에 선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선행한다는 건 뭔 뜻이냐? 이 목적어보다 앞선다는 거야. 목적어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에 배웠죠? formal 하면 뭐였어요? 전자. letter를 하면은 뭐였어요? 후자. 여기서 전자가 뭐야 그러면? 전에 얘기한 거 이거. 즉 자기 실험. 후자가 뭐겠어요? 전통 실험 이겠죠. 그래서 전자, 즉 자기 실험이 후자에 선행한다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다. 여기 나와 있죠.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자가 실험 후에 전통 실험을 시작하는 것이다. 자가 실험 후에 전통 실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가 실험이 전통 실험 후자에 선행한다는 거죠. 선행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은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휘 잡아봅시다. 어휘는 이렇게 잡아봅시다. conventional, 전통적인, convince, 설득시키다. 그 다음에 optimize, 최적화하다. 여기 밑에 적어놨습니다. 필기하시고요. conventional, 전통적인, traditional, 전통적인, 똑같은 뜻, typical, 전형적인, 반이어로는 unconventional,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그다음 모던, 현대의. 네, persuade, convince랑 똑같아요. 설득시키다. assure, 확신시키다 이런 뜻이니까 설득을 시키는 거겠죠. dissuade, 단념시키다. discourage, 낙담시키다. optimize, 최적화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최대한 활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maximize, 극대화하다. perfect, 동사로서 쓰이면 완벽하게 하다. 반이어로는 worsen, 약화시키다. impair, 손상시키다 이 정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법을 잡아봅시다. 문법 잡아봅시다. 얘가 주어니까 resemble 안되고 resembles 단수동사 와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others,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얘를 만약에 whom으로 바꿔버리면은, 또는 who로 바꿔버리면은 얘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구나, 옳다 좋다 라고 하고 선택하면 안돼. 뒤에 문장 구조가 어때? 주어동사 보어 완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that은 관계대명사의 that이 아니구나, 명사절의 that이구나 라고 아셔야죠. 그래서 얘가 간접 목적어였고 이 that절 전체가
직접 목적어였었다. convincing의. 괜찮아요? 그래서 others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라 명사절 접속사 대시다. 그 이유는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하고 직접 목적어로 왔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원투의 목적어로는 to 부정사만 가능하고요. scientists 복수니까 discover es 안 되고 단수동사 안 되고 convince es 단수동사 안 되고 es가 안 된다는 건 단수동사가 안 된다는 거야. 주어가 복수라는 뜻이야. 이것도 해둘까요? 이건 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consider의 목적으로는 ing만 올 수 있어요. to도 안 돼요. 미래적인 뉘앙스가 있더라도 to 부정사가 목적으로는 동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목적으로는 동사 consider다. 그 다음에 one이라는 대명사가 있지. 대명사야. 명사를 대신해서 받아주는 애야. 근데 실험들 s잖아. 그러니까 복수로 받아주고 있는 거니까 원제가 와야죠. one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뒤따라 오는 애니까 셀프 익스페리먼트를 뒤따라 오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선행이 된다는 뜻이겠지? 얘가 선행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얘가 선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 뒤에 오는 거죠. 뭐가? 컨벤셔널 익스페리먼트가. 그래서 following 안 된다. 그러면 얘를 따라가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쨌든 얘가 무조건 선행이 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여기서 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대시였고 중간에 종속절이 살짝 껴있었다. 어쨌든 간에 주격 관계대명사 대신데 선행사가 experiment즈 복수니까 finds 안 돼요. 단수동사 안 돼요. 그리고 finding도 안 돼. 이건 왜 넣었냐? 컴마가 연달아 있잖아. 그럼 여기를 finding이라고 해볼까? 여러분들 착각한다니까? 뭘로 착각해? 분사구문으로 착각한다고. 근데 분사구문 아니라고. 동사 와도 된다고. 왜? 얘가 접속사 역할하니까. 관계대명사 접속사 역할하니까. 얘도 뭐 다 똑같은 뜻이겠죠. 얘도 ES 안 돼요. 당연히. 다 아시겠죠? 얘도 ES 안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주어가 이거예요. 디스 어쩌고 저쩌고 얘네는 얘를 꾸며주는 거고 어쨌든 주어가 얘고 얘가 동사 1형식 동사다. 라스트 수동태 없다. 1형식 동사다. 그 다음에 손쉬운 해결책 또는 큰 효과가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능동 수동 물어보는 거 이제 틀리면 안 돼요. 1초 만에 찾을 수 있어. 뒤에 목적 없잖아. 얘가 find로 나왔으면은 뒤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 이런 거. 그다음에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that 있죠. 여기 that은 파라미터를 꾸며주는 주격관계대명사 대시예요. 누굴 꾸며준다고? 파라미터를 꾸며주는 주격관계대명사 대신데 주격관계대명사니까 파라미터가 주어일 거 아니야. s가 붙었네. 그러니까 단수동사 안 돼요. 여기 병렬로 이어져 있는 얘가 더 중요하겠죠. 여기도 maximize 안 돼요. 단수동사 안 돼요. 그다음에 올리 같은 애들 부정어들이 맨 앞에 나왔으니까 얘 때문에 도치가 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를 쳐놨어요. 네모를 친 이유는 이 어순이 변하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별표 쳐주시고요. 중요합니다. 도치. 그다음에 컴마 ing 뒤에 목적어까지 있네. 유주의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분사구문 PP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서술형만 잡을까요? 서술형 여기 나올 수 있어요. 별표 3개. 서술형으로 충분히 나올 만하다. 외워두세요. 그냥 아예 외워놔. 그냥 아예 외우는 게 마음 편해. 우리 저번에 더비더비 구문 서술형 나와서 배신당했잖아. 그냥 외우는 게 마음 편합니다. 제목 보고 마치겠습니다. 40번은 제목은 완전 함축적으로 적어놨어. 적어놨어요. 효과적인 전략. 뭐를 위해서? 자가 실험과 전통적인 실험을 결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또는 결합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 그게 뭐였어요? 자가 실험, 선행 1번으로 하고 그 후에 뭐 여러가지 여기서 결과 찾고 손쉬운 해결책 찾고 파라미터 정하고 최적화시키고 나서 이 전통 실험을 2번으로 하는
이게 바로 그 전략이다. 그 매우 효과적인 전략. 여기 밑에 있잖아.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자가 실험 후에 전통 실험 시작하는 거다. 이 순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대용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아마도 40번은 문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내용 문제로 나와서 내용 문제 맞추기 쉽잖아. 거기에 배점을 적게 줄 거예요. 배점을 적게 주고 서술형으로 낼 수 있어요. 서술형으로 여기 낼 수 있으니까 그걸 조금만 주의해 주셔라. 그 다음에 41번, 42번 하면은 3월 모의고사는 마무리네요. 바로 41번하고 4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하면은 5성분은 진도가 끝이에요. 완전 끝. 근데 지문 길이가 엄청 길어요. 이게 장문 문제였어가지고 번호 2개가 한 지문으로 문제를 내는 그런 문제였어가지고 지문 길이가 길다.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19세기에 사회과학의 출현, 나타남이라는 뜻이죠. 이멀지의 명사예요. 이멀지의 명사다. 나타나다, 출현하다. 그러니까 출현. 19세기의 사회과학의 출현. 그리고 주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work with은 뭐뭐로 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대한 또는 대규모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능력은, 작업하는 능력은 수요를 만들어냈다. 수요를 창출했다. 뭐에 대한 수요냐? 정보를 시각화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냈다. 명사 나오고 of ing 나오면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한다는으로 해석하기로 했어요. 정보를 시각화한다는 그런 새로운 방법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냈다. 이게 뭔 소리냐? 19세기에 이제 19세기에 사회과학이라는 분야가 나왔어. 그 분야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일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은 이제 원래 이 정도의 규모의 정보를 가지고 일했을 때와 이 정도 규모의 정보를 가지고 일했을 때 아무래도 얘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보이게 설명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그 정보를 대규모 데이터셋을 그 정보를 시각화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그거의 필요성을 만들어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처리된 숫자적인 정보, 이러니까 이런 뜻이니까 숫자적인, 처리된 수치 정보, 그냥 numerical information 하면 그냥 수치 정보라고 할까? 숫자적인 정보니까 수치 정보. 처리된 숫자 정보는 was expressed, well의 최상급이야. well, 잘, best, 가장 잘. 그러니까 가장 잘 표현이 됐다. 어디에서? 테이블, 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차트,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가장 잘 표현이 됐대. 그러니까 대규모 데이터셋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숫자 표현이 있는 그런 수치 정보, 처리된 수치 정보는 표, 차트, 그리고 그래프에서 가장 잘 표현이 됐대. 수학, 자연과학, 그리고 사회과학은 근데 어떤 애들이야? 얘네가 어떤 애들이야? employee, 여기서 employee는 고용하다라는 뜻인데 차용하다 라는 뜻이니까 그냥 사용하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뭐를 차용하다, 사용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돼요. 통계, statistics 하면 통계학 또는 통계입니다. 통계를 사용했던 수학, 그리고 자연과학, 그리고 이제 거시기 사회과학은 통계를 사용했던 이런 애들은 were at the forefront는 전면이죠. 전면, 맨 앞에 있다는 뜻이야. 맨 앞에 있었대. 근데 뭐의 맨 앞에 있었냐? 선두에 있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선두에 있었다. 뭐에? of the development of chart and graph. 차트와 그래프의 개발의 선두에 있었다. 개발의 선두에 있었다. 그리고 역사는 was a consumer. 역사는 소비자였대. 소비자가 여기서 뭔 뜻이냐?
통계학 또는 그 정보를 시각화하는 거를 이렇게 선두에서 이끌었던 게 아니라 그거를 사용했던 사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역사학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학문에 대한 얘기니까 역사학은 나도 디자이너 설계자가 아니라 소비자였대요. 근데 뭐 어떤 소비자였냐? 여기 동격의 오브로 꾸며주고 있어요. 어떤 소비자였냐? 그냥 이러한 새로운 시각화들의 대부분에 있어 또는 대부분에 있어 그 대부분의 소비자였다. 그리고 즉 mostly a sparing consumer at that 그것에서 여기서 그것은 그 시각화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것에서 sparing 남기는 이런 뜻이니까 뭐 절제된 그러니까 sparing consumer 하면은 뭔가 남기는 컨슈머 소비자잖아요. 자기의 돈을 남기는 그게 뭔 뜻이겠어? 절제된 소비자겠죠. 절제된 소비자겠죠. 뭐 적게 쓰는 또는 인색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절제된 소비자였다. 역사학은. 그 이유는 뭐냐? 시엔스 뭐뭐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economic and social history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economic history, social history예요. 그래서 경제학이 아니라 경제사입니다. 경제에 대한 역사, 그리고 사회에 대한 역사. 경제사, 사회사는 뒤처졌기 때문이다. 얘는 뒤처지다 이런 뜻이에요. 뒤처지다. 근데 누구 뒤에 뒤처져 있었냐? Behind political history. 정치사 뒤에 뒤처져 있으니까 정치사보다 뒤처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정치사보다 뒤처져 있었기 때문이다. 뭐로써? 어떤 한 연구의 분야로서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된 소비자였고 그 다음에 정치사보다 뒤처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역사학은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차트와 그래프는 어렵지 않았다. 이해하기에. 그리고 그들의 비주얼 컨벤션스 하면 표현 방법들은 became part 일부분이 되었다. 뭐의 일부분? follow가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뭐뭐를 따라가다 이런 뜻이니까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 Are you following me? 하면은 너 지금 내 말 이해하고 있어? 너 지금 내 말 이해돼? 이렇게도 회화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한 차트와 그래프는 해석하기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들의 시각적인 어떤 표현 방법들은 일부분이 되었다. 뭐의 일부분이냐? 어떠한 평범한 독자라도 기대가 되는 거야. 뭐 하도록 이해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거야. 뭐 하도록 이해가 되는 거야? 뭐 하도록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의 일부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여기는 뭐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갑자기 역사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학은 한 번만 정리하자면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제 문장이랑 막 엄청 관련 있는 건 아니야. 역사학은 제한적인, 그러니까 절제된 소비자였어. 설계자가 아니라 제한된 소비자였고, 근데 뭐의 소비자였어? 뭐의 소비자였냐면 어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어떤 시각화. 그러니까 도표와 그래프의 시각화를 디자인하는 애들은 아니었고 이거를 사용하는 절제된 소비자, 절제된 사용자들이었는데 그 이유는 얘네가 뒤쳐졌기 때문이야. 연구 분야로서 어떤 정치사보다 뒤쳐졌기 때문이다. 경제사랑 사회사가. 그래서 그 역사학에서 사용했던 간단한 차트와 그래프들은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았어. 얼마나 어렵지 않았냐면 여기서 그들의는 이거겠죠? Simple chart and graphs. 그러니까 즉 역사학에서 사용한 차트와 그래프들의 표현 방법은 어떠한 평범한 독자라도 이해할 것으로 투부정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의 일부였대. 그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사용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뒷문장부터는 주제 문장이랑 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한번 내용 정리했고요. 여기서 as는 뭐뭐 함에 따라 라고 해석하면 돼요. statistical analysis, 그러니까 통계학적인 분석, 즉 통계 분석이 sophisticated, 정교한 이런 뜻이죠. 더 정교해짐에 따라, 통계 분석이 더 정교해짐에 따라 result가 일형식 동사로 생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결과로서 생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그 결과로서 나온 시각화 자료, 시각화는 more and more central, 점점 더 핵심적인 것이 되었대요. 센트럴 하면은 중간에 있는 거니까 핵심적인 이런 뜻이에요. 근데 비교급이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점점 더 핵심적이게 되었다. 누구에게 있어서? To the argument, 논증에서 뭔가 그 학계에서 점점 더 핵심적으로 되었다고 하면 되겠죠. 다시 해석해보자면 통계 분석이 더 정교해짐에 따라 결과로서 나온 그 시각화는 점점 더 논증에서 핵심적이게 되었다. 몇 가지 경우에서 어떤 경우에서 시각화는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대. 그래서 키포인트 하나 잡고 넘어갑시다.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왜 하는 거야? 정보를 보기 편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정보를 단순히 보기 편하게 만든 거지, 이 시각화를 통해서 해석이 가능한 건 아니야. 그냥 정보를 보기 편하게 뭐 그래프나 테이블이나 차트나 이런 걸로 만들어준 거야. 근데 심지어 몇 가지 경우에서는 그 시각화를 하는 것만으로 정보를 눈에 보이게끔 시각화를 하는 것만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었대잖아. 얼마나 이 시각화라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무래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시각화함으로써 정보를 더 잘 보이게 해서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demonstrated the worth, 가치를 입증했다. 뭐의 가치? 통계 분석과 시각화의 가치를 증명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시각화를 할 때는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시각화 같은 거 하면은 야, 너네 시간도 더 많이 쓰고 돈도 더 많이 들지 않냐? 시각 같은 거 그냥 하지 마라. 그냥 바로 분석해라. 그냥 바로 결과를 내라 했는데, 시각화를 해보니까 막상 그 시각화 한 것만으로도 정보가 너무 잘 보여서 막 해석이 돼. 그런 성공적인 사례들은 통계 분석과 시각화의 가치를 증명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예시는 존 스노우의 맵이다. 근데 뭐의 맵이냐? 인시던스 하면 사건이죠. 근데 뭐의 사건이야? 이렇게 묶을까요?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 발병의 그 사건에 대한 맵, 존 스노우의 지도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존 스노우의 맵을 말하는 거겠죠? 콜레라 발병의 사건에 대한 그 맵, 그 지도. 그리고 이것은 도왔다. 플롯 하는데 도왔다. 플롯은 뭐냐? 뭐뭐를 표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를 표시하다. 발병의 출처, 발병의 근원을 표시하는 데에 도왔다. 어디에다가 표시를 했냐? at a single water pump, 한 개의 물펌프에다가 표시를 했대요. 그 동네에 있는 한 개의 물펌프에다가 근원을 표시하는 데에다가 도움이 되었대요. 근데 이거를 그냥 뭐뭐에다가라고 하면 좀 해석이 이상하고 그냥 뭐뭐로 해석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표시를 하는 건 당연히 지도에다가 표시했겠죠. 그래서 동네에 있는 한 개의 물펌프로
발병의 근원을 지도에다가 표시하는 것을 도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물펌프로 뭔가 콜레라 발병의 근원을 표시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마을 지도가 있다고 하면은 물펌프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 이걸 마을이라고 하고 여기 물펌프라고 할까? 여기 마을에서 이 물펌프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막 콜레라에 걸렸어. 그럼 여기가 발병의 근원지일 수도 있겠네. 여기가 또 콜레라가 걸렸어. 여기가 발병 근원지일 수가 있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존 스노우가 이런 거를 시각화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스노우의 콜레라 맵은 보여주었다 대절을. 시각화는 serve as 뭐뭐의 역할을 하다 act as랑 똑같아요. 내러티브 서술 그리고 분석 둘 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몇몇의 케이스에서는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도 정보를 시각화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 정보를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존 스노우의 콜레라 맵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냥 정보를 시각화했을 뿐이야. 정보를 그냥 지도에다가 물펌프로 해가지고 시각화했을 뿐인데 이게 바로 정보를 해석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 거죠. 그 콜레라의 근원이 어딘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즉 정보를 시각화하는 거 그것은 바로 내러티브 서술이죠. 정보를 시각화하는 게 바로 서술이고 그 다음에 분석이 바로 그 해결한 거죠.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분석이 바로 위에 나온 interpreted랑 똑같은 거다. 해석이겠죠. 그래서 작가들은 experiment with 뭐뭐를 실험하다로 해석합시다. 작가들은 방법들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어떤 방법? 왜 명사 나오고 오브 ing 나오면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기로 했죠? 그래서 시각적인 단서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뭐 하기 위해서? To tell complex stories about events. 그 사건들에 대해서 복잡한 이야기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또는 설명하기 위해서 비주얼 클루즈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컴마 ing가 나오니까 능동 분사 구문인데 여기선 그냥 결과적으로 해석할게요. 그 결과 뭐뭐 했다라고 해석할게요. 시제가 과거니까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했다라고 해석할게요. 그 결과 정보의 양을 증가시켰대. 근데 어떤 정보야? Could be conveyed in a small space. 작은 공간에서 전달이 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증가시켰고, 그리고 또 뭐 했냐? 또 ing 나왔네. thereby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결과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결과적인 용법으로 해석한 거예요. 분사 구문을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그 결과라고 해석했다. 그래도 그 결과 overcoming 극복했다. 뭐를 극복한 거예요? 디멘션 하면 차원이잖아. 차원 2차원이겠네. 2니까 프린트에 있어서 그 2차원이 가지는 그 2차원의 한계를 극복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석은 됐고, 이게 좀 추상적으로 많이 쓴 거라서 딱 읽으면 뭔 소린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를 잠깐 보자면 아따 막히네. 여기 보시면은 19세기 사회과학의 출현과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은 결국에는 시각화를 발전시켰고, 그 시각화라는 것은 서서와 분석, 즉 해석을 동시에 가능하게 했다 정도로 짧게 말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자면은 그냥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할까? 그리고 했고, 가능하게 했고, 뭐 인쇄물의 마지막에 나온 거, 인쇄물의 2차원적인 한계를 극복했다. 우리가 인쇄물이 가지는 2차원적인 한계는 뭔지 몰라. 지문이 끝났잖아. 이게 만약에 더 길었으면 여기서 이제 인쇄물에 대한 2차원적인 한계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었겠죠, 뒷문장에.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서사와 분석을 동시에 가능하게 해서 인쇄물이 가지고 있는 2차원적인 한계를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는 19세기 사회과학에 출연하고 대규모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그 수요였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어휘를 잡아보겠습니다. 어휘는 이 정도로 잡아둡시다. 처음은 아득히 넘어갔고요. 중간에 sophisticated, 정교한, 복잡한 이런 뜻이고요. notable, 노트에 남길 만한 이런 뜻이니까 주목할 만한. 다음에 세 번째 convey, 컨베이어 벨트 알죠? 공장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 나르다라는 동사입니다. convey, 유의어, 반의어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sophisticated, complex, 복잡한 유의어고요. advanced, 고급의 유의어고요. 반의어로는 simple, primitive, 원시적인 이런 뜻, simple은 간단한. 그 다음에 notable의 유의어, remarkable, 주목할 만한, outstanding, 뛰어난. 반의어는 ordinary, 평범한, simple도 괜찮고요. insignificant, 사소한 이런 뜻이죠. 사소한. 당연히 여기에 significant 들어가도 돼요. 여기도 insignificant가 있으니까. convey의 유의어, transmit, 전달하다. communicate, 전달하다. communicate, 소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전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반의어로는 with, hold, 가지고 hold,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니까 보류하다, 숨기다. retain, 유지하다. 이 정도로 어휘를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법 잡아봅시다. 문법 가봅시다. ability를 꾸며주는 투부정사. 그 다음에 여기 동사 자리에요. 동사 자리. 주어가 꽤나 길어.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동사 자리. 여기 갑자기 현재 분사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동사가 없잖아요, 문장에서. 그래서 주어는 여기 1번, 주어 여기 2번 있어서 길어진 겁니다. ways를 꾸며주는 명사 오브 ing, 뭐뭐 하는으로 수식하면 되고요.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가 와야겠죠. 가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공된 수치 정보니까 processed, pp가 와야 되고요. 수동태니까 expressed 오면 되고요. 만약에 뒤에 expressing이 왔으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다. 그 다음에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여기 뭐 주격관계대명사 대시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고요. 위치도 가능하고요. 후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주어가 하나, 둘, 셋, 세 개니까 당연히 월이 와야겠죠. was 안 되겠죠. 주어가 세 개입니다. 쭉쭉쭉쭉 내려가서 이 동사는 렉이라는 동사인데 우리 핸드폰이나 컴퓨터 렉 걸린다고 하잖아. 그래서 렉이 무슨 뜻이냐? 뒤처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뒤처지다. 1형식 동사고요. 그래서 여기 동사 자리다. 그리고 동사 자리다. 뭐 갑자기 레깅 이런 거 오면 안 돼요. 현재 분사 오면 안 됩니다. 여기 접속사 있으니까 동사 자리잖아요. 신스도 알아두세요. 어휘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뭐뭐 하기에, 해석하기에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관계대명사 와시 왔고요.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죠. 그래서 여기 먼저 하자. expect가 5형식 동사로 쓸 수 있지. 그럼 목적어가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 온다는 뜻이야.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기대하다. 그러면 이게 수동태가 되면은 얘가 주어로 갔을 거고 be expected가 됐을 거고 투부정사 그대로 내려와서 뒤에 투부정사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5형식의 수동태니까 뒤에 투부정사 남아 있어야 된다. 왜냐? 5형식 능동태였을 때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 오는 애니까 수동태여도 목적어만 사라지지 목적격 보호는 투부정사 그대로 남아 있어야죠. 해석은 어떻게 하냐? 주어는 투부정사 하는 것을 기대되다. 그래서 다시 하면 여기 해석이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하면 어떠한 평범한 독자라도 이해할 것이라고 투부정사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으니까 기대되는 것의 일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센트럴 부사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 부사는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 여기 동사잖아요. 여기 보호고. 그러니까 이형식 동사니까 보호 자리에 부사가 들어갈 수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호죠. 이번에 여기 왜 목적격 보호니까 부사에 들어갈 수 없다. 목적격 보호는 여기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demonstrated, 얘는 뭔가 demonstrate, 뭐뭐를 입증하다라는 뜻이야. 뭐뭐를 입증하다. 그래서 가치를 입증했다. 뭔가 단어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막 여기다가 수동태 넣을 수도 있어. 막 were demonstrated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단어가 어려워서 한 번에 눈에 안 보여서
틀릴 수도 있다. 근데 뒤에 목적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수동, 능동 사실 틀리고 싶어도 못 틀려요. 뒤에 목적어만 찾을 줄 안다면, 그 동사가 몇 형식인 줄 알고 목적어만 찾을 줄 안다면 능동, 수동은 틀리고 싶어도 못 틀린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니까 that 같은 거 안 되겠죠. help 뒤에는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둘 다 올 수 있죠. 해석은 동사 원형 하는 데에 도움이 되다. 그래서 그 발병의 근원을 표시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고요. what은 안 되겠죠. what은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되죠. 하지만 뒤에 주어 동사 완전하죠. 보스 A and B지. 보스 A or B가 아닙니다. 그래서 or이 오면 안 된다. 보스 A and B입니다. or은 either A or B예요. 그 다음에 beg인의 목적으로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취할 수 있죠. experimenting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동명사 오는 거 너무 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컴마 나오고 ing 동사 나왔는데 그러니까 능동 분사구문 여기 increased가 들어가면 안 돼. 왜? 이것도 능동 수동이잖아. 뒤에 목적어 있잖아요. 3형식 동사, 몇 형식 동사인 걸 알고 뒤에 목적어 찾았으니까 능동 분사구문이 와야 되는구나. 능동 분사구문 1이 쭉 이어져 있고요. 능동 분사구문 2가 병렬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가 훨씬 중요하겠죠. 여기에 갑자기 overcame 뭐 이런 과거 동사나 overcomes 이런 동사가 오면 안 돼. 접속사가 생략된 분사구문이니까 동사가 올 수 없어. 능동 분사구문을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을 꾸며주는 주격관계 대명사가 있네요.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뭐뭐가 전달되는 거니까 수동태가 와야겠네요. 능동태였으면 또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목적 없지? 이제 능동 수동 안 틀릴 자신 있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가 아니라 제목 보고 마칩시다. 제목은 별로 길지 않아요. 제목은 별로 길지 않습니다. 제목이 약간 문장 형태로 제가 써놨어요. 문장 형태로 주어, 동사, 목적어. 데이터 시각화는 가능하게 했다. 뭐를? 서술과 분석을. 즉 서술이 뭐예요? 시각화. 잘 보여지게 만드는 거고 분석이 뭐예요? 즉 해석입니다. 시각화. 그래서 서술과 분석을 둘 다 가능하게 만들었다.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은 이 정도로 하면은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